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북한 드론 미사일 시대, 우리 안보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북한 드론 미사일 시대, 우리 안보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이 시론에서는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과 정부, 산업과 동맹, 국민과 미디어,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 공간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관계망의 문제로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미국 연방정부 FEA의 국방 안보 영역, 국내외 통계와 전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안보 체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개념 정립, 진단, 처방의 순서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안보를 객체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로 다시 보는 시각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상공은 이미 3차원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땅 위의 탱크와 바다 위의 함정, 하늘의 전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었듯이 소형 자폭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군용위성, 사이버 공격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입체 전장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다음 위기는 수천 대의 드론과 수십 기의 미사일, 각종 로켓과 포탄, 위성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쏟아지는 다차원 전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무인기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과시가 아니라 한반도 상공과 사이버 공간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보의 본질은 미사일 숫자라는 하나의 객체에 있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위성, 사이버, 심리전이 우리 군과 정부, 동맹, 국민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습니다. 양의 시대에서 질과 결합의 시대로 바뀐 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미사일 몇 기를 발사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거리와 단거리, 재래식과 전술핵, 탄도와 순항, 유인기와 무인기, 사이버와 전자전이 어떻게 조합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값싼 자폭 드론 수십 대만으로도 레이더와 방공포, 탄약고를 마비시킬 수 있고 그 뒤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이어질 경우 방어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공격수단의 종류보다 이들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결합하느냐가 전략적 우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계 철학적으로 보면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특정 무기의 성능이라는 객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시간을 두고 또는 동시에 조합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드론으로 레이더와 방공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어지는 미사일과 포격, 추가 드론 공격으로 우리 사회 기반 시설과 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방식은 이미 세계 여러 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여전히 무기 종류별, 군별, 작전별로 나누어 사고한다면 관계적으로 진화하는 위협을 선형적으로 쫓아가는 구조적 열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선을 긋고 지키는 20세기형 안보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지출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지상 전력, 해군력, 공군력, 정밀 유도 무기, 정보 감시 정찰 체계도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안보는 여전히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정보, 우주 조직이 나누어 움직이는 선긋기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공과 미사일 방어는 공군, 전방포병과 다연장 로켓 대응은 육군, 해상과 해안 방어는 해군, 사이버는 또 다른 조직이 맡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드론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통합 지휘를 내리는지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철학은 객체가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구조는 20세기식 군단, 사단, 함대, 비행단이라는 객체 위에 방공체계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덧붙인 형태에 가깝습니다. 위협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관계적으로 섞여 들어오는데 우리의 방어는 여전히 영역별, 군별로 나뉘어 대응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초한전 개념으로 다시 보는 북한의 체제전쟁 전략입니다.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한전 개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초한전은 전통적인 군사 영역에만 전쟁을 가두지 않고 정치, 경제, 금융, 외교, 정보, 사이버, 심리, 법, 미디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전쟁과 평시, 군사와 비군사,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체제 전쟁의 사고방식입니다. 북한은 드론과 미사일, 핵무기뿐 아니라 대남 선전선동, 사이버 해킹, 가상자산 탈취, 불법 해운, 위장기업, 제재 회피 활동, 심리전 방송, 여론전까지 동원하여 남한 사회 내부의 불신과 분열을 부추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신뢰와 정당성, 경제 기반까지 동시에 흔들려고 하는 초한전 전략입니다. 관계 철학이 보기에 안보는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금융, 언론, 사법, 교육, 종교, 시민사회 전체의 관계망을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핵전이나 전면전만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초한전의 관점에서 비정규전, 사이버전, 해커전, 정보전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전술 작전 교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방과 국가안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북한의 초한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사 비군사 전 영역에서 체제 수호 관점의 통합적 대응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안보 교리이며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세계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와 키뢰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국가와 동맹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같은 선을 그어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레이더와 각종 센서, 전투기와 방공포, 지대공 미사일과 탄도탄 요격 체계, 사이버와 전자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360대에서 날아오는 모든 공중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보를 특정 국경선이 아니라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연속된 방어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거리 로켓과 포탄을 막는 아이언돔 위에 중거리 방어 체계와 장거리 요격 체계, 그리고 레이저 기반 요격 체계까지 올려 다층 방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체계를 유럽 전역의 상층 방어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키뢰브라는 개념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키뢰브는 감시 정찰, 사이버 작전, 전자전, 정밀 타격 수단을 하나의 그물처럼 엮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준비 단계와 지휘 통제 자체를 마비시키는 선제적 무력화 개념입니다. 우리 군도 공식적으로 키뢰브 도입을 선언하고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지휘 체계와 부대 편제, 예산 구조, 훈련 체계 속에 얼마나 깊이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념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지형과 인구, 산업 구조, 도시 밀도를 반영한 한국형 통합 방어 교리와 실행 계획이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군사정보자산과 AI 기반 통합 지휘 결심 체계가 안보의 두뇌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순간은 정보의 눈과 두뇌가 마비되는 순간입니다.
현대전에서 군사 정보는 더 이상 부대 뒤편의 보조 기능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인간 정보, 공간 정보, 공개 정보, 사이버 정보 등 다양한 군사 정보 자산이 전략, 전술, 작전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과 고고 도무인기, 해상 초계기, 지상 감시 레이더, 전자전 자산, 사이버 센터, 정보 분석 조직은 각기 다른 데이터를 모으지만 이들이 하나의 작전 그림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전투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략 수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드론 개발 동향, 동맹과 주변국의 군사 외교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금융 리스크까지 종합한 조기 경보 체계가 필요합니다. 작전 수준에서는 특정 전구와 전선, 특정 시기에서 어떤 표적을 언제, 어떤 순서로 공격하거나 방어해야 하는지 표적 선정과 전장 인식이 중요합니다. 전술 수준에서는 포병과 미사일, 드론, 전투기, 특수부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위치와 표적, 탄약, 피해 상황 정보가 정확해야 화력이 제대로 집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군사 정보 자산의 질과 연동 구조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군사 정보의 수집과 분석, 공유를 사람의 눈과 손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드론과 위성, 센서, 사이버 공간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간 분석관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속도와 양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신호 영상 분석, 이상 징후 탐지, 표적 후보 도출, 피해 평가까지 가능한 한 많은 단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군사 정보 자산을 AI 기반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지휘관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전장 그림을 정제해 주는 결심 지원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군사력은 AI를 기반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도와 복잡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전쟁 환경에서 우리 군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다층 방어 체계에 무엇이 여전히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요격 체계, 장사정포와 로켓에 대응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구상 등 다층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와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동시에 갖추어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과 주요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망도 점차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기의 미사일, 수천 발의 장사정포,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을 상정하면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방어의 본질은 단순히 요격률이 아니라 공격자의 비용 구조와 방어자의 비용 구조 사이의 관계입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값싼 드론과 로켓을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값비싼 요격 미사일과 요격 체계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요격, 전파 교란, 기만 목표, 사이버 마비, 전력망 분산, 중요 시설의 물리적 방어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비용 구조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군사적 방어와 더불어 정전과 통신 두절, 금융망 마비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민관군 합동 대비 체계가 미리 준비되어야 진정한 다층 방어가 완성됩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의 일상과 국가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회복력까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FEA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방안보 아키텍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FEA는 국방과 국가안보를 하나의 라인 오브 비즈니스로 정의하고 이 안에 정보, 인력, 조직, 예산, 시스템,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아키텍처 수준에서 설계합니다. 국방과 안보를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중복과 누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떤 기관 사이를 흘러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방부와 합참, 각군 대통령실과 NSC, 외교 통일행안산업부처,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 통신전력금융회사 등 민관군 전 영역을 포함하는 국방안보 FEA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드론 탐지망,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사이버 보안망, 재난대응망, 금융안정망, 언론정보 대응체계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안보 서비스 아키텍처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객체를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 관계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사이버 공격이 들어올 때 레이더와 위성, 통신망, 전력망, 금융망, 언론, 지자체, 국민이 어떤 순서와 경로로 연결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미리 설계하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 FEA형 안보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군만으로 할 수 없으며 정부 전 부처와 민간 부문,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장병 예비군 국민이 함께하는 안보훈련 혁명과 국민 계몽의 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또 하나의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드론과 미사일, 사이버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고 방어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사회 전체의 대응 능력입니다. 나토와 선진국들은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 시대에 맞추어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사이버 전력 통신 복구 훈련, 위기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국가와 동맹 차원에서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각 기관과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미리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보여주기식 연례 훈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드론, 미사일, 사이버 공격, 전력 통신 마비, 가짜 뉴스와 여론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전국 단위의 통합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병과 예비군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통신전력금융회사, 언론, 학교, 병원, 종교기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어떤 신호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 계몽도 절실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정치인과 관료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안보를 남의 일로 여기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국민적 태도도 체제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관계 철학은 국민과 국가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어떤 안보 체계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북한의 초한전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비와 더불어 국민이 체제 수호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설득하는 장기적인 계몽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리 현실에 맞게 녹여내는 진정한 안보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드론 미사일 시대의 대한민국 안보가 아직도 20세기식 선 긋고 지키는 사고에 머문다면 우리는 기술 격차보다 더 위험한 개념 격차와 관계 설계의 격차를 스스로 확대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방안보 FEE,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초한전 대응 체제, AI 기반 군사정보 통합, 국민 계몽 전략을 결합한 21세기형 안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군과 정부, 국회와 지자체, 기업과 학계, 언론과 국민 모두가 함께 각성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